자,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목들 새로 담을 때 또 많이 고민되실 텐데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어떤 종목 공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화이자 관련주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죠. 그럼 머크사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HK누이는요. 네. 자, HK누이는 이제 시장은 이런 테마성이 한번 붙으면 분위기를 타요. 근데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고 어떤 부실주고 이러는 거 말고 분위기는 타긴 타는데 예측이 좀 되는 분야면서도 회사가 좀 좋은 회사 이런 거에 대한 공략이 좀 중요하겠죠. 이 종목은 일단 한국머크와 백신 유통 및 코프로모션 진행을 한 경험이 있어서 머크사 관련주의 어떤 향후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에 유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존재함에 따라 항상 머크사 관련주로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어차피 머크사 뭐 도입은 되겠죠. 그럼 이제 누군가는 이제 유통을 할 텐데 일단은 그 이슈가 한번 나왔다면 한 번은 뜰 것이고 근데 혹시 그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신약이 있어요.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이라는 이 신약이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 결과가 나온다거나 하면 기술 이전까지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백인 대상의 임상 결과가 잘 도출이 된다면 기술 이전이 될 경우에는 실적이 또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주 개념이에요. 그리고 K캡이 처방 실적이 신기록 갱신하고 있는데 1에서 8월 880억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어섰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 실적 모멘텀과 중국에 대한 진출 가시화 이것까지도 본다면 앞으로의 회사 전망이 이제 밝아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팔린 시장이라서 앞으로도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진출함에 따라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머크사 관련주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건 말씀을 드린 거고 공모주 처액 당시에 29조 원이 몰릴 정도로 회사에 대한 전망이 밝은 회사예요. 그리고 공모가 5만 9천 원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충분했기 때문에 또한 기관 투자자 예측 경쟁률이 1871대 1 어마어마했던 기대주였어요. 그만큼 주가의 강세가 한 번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뜨기는 뜰 텐데 타임이 오늘 온 것 같아요. 5일선 회복에 따른 상승 자극형 양봉이 나기 때문에 오늘 매수, 종가 매수 혹은 내일 보합 정도 매수해서 앞으로 한번 나아간다면 최근의 저가를 대응하는 기준가를 잡고 현재가 위치가 적정 매수 위치인 것 같고 월봉 차트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신대란 거래가 터지고 조정받을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봉이 중요할 텐데 딱 돌파했어요. 중앙선. 그래서 이번 달 자체가 상승 달이다. 그러면 오늘이 매수 포인트다. 적적인 매수 관점. 이제 화이자 관련주 이후 머크사 쪽도 한번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K 이노엔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공명정주 위원님과 함께 유망주 공략해 보시죠. 위원님, 예. 종목 선물 주세요. 예.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이 기업은 NHN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 NHN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 이제 자사주 매입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호재도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최근 들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 주당 7만 원에 1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었고요. 최근 들어 9만 3천 원 정도에 140억이 들어왔죠. 140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무상증자 공시를 한 주당 한 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 이제 1월 달 정도에 무중 물량이 나올 텐데요. 무상증자가 자사주 매입이 9만 4천 원대에서 140억 나오고 내년도 1분기 악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9만 4천 원대면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이 주가가 현재 주가가 싸다라고 인식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도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회사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아마존 쪽에 국내 결제 서비스 담당을 하죠. 무엇보다 드래곤 캐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본 쪽에 흥행 조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NHN이 받았건은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위치였어요. 721선을 돌파하는 2021년도 10월 말쯤 이 위치가 역시 바닥권이었죠. 그리고 나서 721선 돌파하고 나서부터 쭉쭉쭉 랠리가 나왔으니까 7만 원대에서부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때 이 기업을 제가 보고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꽤 많이 지금 올라왔을 텐데요. 그때부터 보긴 봤습니다. 괜찮거든요. 721선 부근 밀집 국면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100억 정도가.
그래서 지금도 아직 상투 신호는 없어요. 오늘 종가로 강세일봉이 나온 만큼 이 종목은 이제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일단 넉넉하게 본다라고 하면 전저점 부근이 지지권이고요. 88,000원. 이 종목 이제 연말까지 잘만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 연초쯤에 되면 권리락이 돼서 이제 주가가 빠져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량은 더 2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더 싸지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이 NHN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를 보면서 중기는 10주선 또 지지 여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꼭대기권에 있지 않습니다. 월봉상 이번 달부터 적산병이 출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정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고 있는 만큼 아직 밀집 국면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